자, 여러분들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시간에 이어서 그 정주영 현대 회장의 그 리더십 개발, 자기 개발의 두 번째 비법, 바로 철저한 신용이라고 아까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쌀가게를 하다가 이 일본의 일제 그 삼미 정상 계획으로 쌀가게에서 쫓겨납니다. 쌀가게를 못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때에 그 가졌던 그러한 신용으로 시작한 게 자동차 수리 공장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현대 기업이 시작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아까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현대 건설이 어떻게 탄생하는가라는 건데, 바로 여러분들 대구에서 거창으로 오는데 보면은, 대구에서 선생님 고향이 거창입니다. 거창으로 오는 길에 보면은 그 중간에 아주 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고령교, 고령이라는 거 아시죠? 고령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고령에 가면은 뭐가 유명하느냐? 소고기 국밥으로 유명합니다. 소고기 국밥이 유명한데, 그 고령교 다리를 지어야 되는 그 연결을 6.25 때 그게 이제 대구 전투 초창기라서 그게 끊겨서 그 지역사회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고령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고령교 복구 사업을 현대, 뭐 당시는 현대 건설도 아니었죠. 조그만한 그런 책임을 그 회사였는데, 53년 2월 달에 그 창과 고령을 잇는 다리 복구 공사를 현대건설이 담당하게 됩니다. 전쟁 후에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했는데, 당시는 원이 아니고 환이었어요. 환. 그래서 3천만 환, 뭐 말까지 3천만 원이겠죠. 를 가지고 사업 계약을 정부화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3천만 원보다 무려 2배, 3배가 되는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은 아무리 계약을 해도 배째라 그러겠죠.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정주영 씨는 한 번 맺은 약속은 이건 당연한 거다. 이 신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걸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현대라는 이름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수리 공장, 또 자기가 만들었던 일종의 배, 뭐 같은 친인척 개인 집, 이런 것들을 담보로 맡겨가지고 결국은 성공해냅니다. 그것이 이제 정주영 씨가 나중에 뭐 마지막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정경유착을 위해서 그랬느냐, 그런 노력을 한 결과가 정부가 강국공사를 정주영 씨에 줬느냐라는 것은 뭐 우리가 평가하기 나름이겠죠. 뭐 해석을 어디에 하느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후에 각종 강국공사에 수주를 하는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고령교입니다. 고령교. 지금 현재의 고령교예요. 현재의 고령교고, 당시 정주영 씨가 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네, 세 번째 비결이에요. 세 번째, 바로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검소함과 절약 정신입니다. 이 정주영 씨는요, 아주 다른 사람의 대접은 융숭했지만은 본인에게는 철저하리만큼 검소함, 또 절약 정신이 철저했습니다. 몸소 실천을 했는데, 밥을 지을 때 한꺼번에 3끼를 준비했다 그래요. 그건 뭐냐? 연탄 불 아끼려고. 그죠? 그것도 뭐야? 한꺼번에 저녁에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온도, 방 온도도 높이고, 또 밥도 하고, 이런 거죠. 응? 그런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두, 양말, 양복, 담배와 커피는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고, 이 양말과 양말은 기어 신는 건 기본이고, 요즘 빵군한 양말 누가 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양말 유명하죠. 그리고 구두와 양복, 이건 한 벌만 있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어쨌든 몸소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수환과 절약정신을 했고 1973년에 그 소양강댐, 여러분들 그 뭐 소양강 처녀 그 노래 유명하죠, 그죠? 그 국가 예산의 30%를 절감하게 되는 정말 그런 그 업적을 이뤄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댐을 건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니온고의 이 중력댐, 일종의 이제 시멘트 댐이죠. 이걸 건설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뭐 우리 달러가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정주영 씨가 우리는 없는 그 시멘트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있는 거 돌, 자갈, 모래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게 사력댐이에요. 사력댐. 사력댐에 대한 기본 설계를 가지고 청와대를 직접 방문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나한테 맡겨주면은 어떤 비용도 아끼고 또 공기도 훨씬 더 빨리 하겠다. 이래 해가지고 그 계약을 맺었던 일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렇게 그 댐을 완성해냅니다. 오늘날 소양강 댐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배짱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이런 국가 예산을 아끼겠다는 그런 기본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또 군부대를 옮겨줄 이 바로 이 군부대가 어디 있었냐면 정경영 그 최초의 건물이 남산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 동국대 옆에요. 현재 서울에 있는 동국대 옆에 있었는데 그 아무도 그걸 그 군부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죠. 여러분들 뭐 그때 군부대가 저게 뭐냐면 수방사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뭐 수도방위사령부인데 그걸 옮겨주고 그곳에 정경영 건물을 짓습니다. 지금은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신축 계획을 만들고 곡사포 군부대를 이전시켜주고 그러한 그 예산을 아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로 참 기가 찬 거죠. 폐유조선. 그러니까 기름을 싣고 오는 거대한 배를 그거 이제 쓸모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바로 그 수상간척지 알죠? 수상간척지를 완성해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그 3대 침몰지역 가장 배가 나갔다 가면 침몰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항해도의 장산권. 여러분들 장산권 마루에 하는 노래 알죠? 그죠? 장산권. 그 다음에 강화 솔돌풍. 바로 신미양요, 병인양요 때 얘들이 오다가 여기에서 많이 부닥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기기관을 가지고 있었던 세양배들은 이걸 통과하는 거죠. 우리 고려시대 때 고려작이나 또 인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중국으로 가다가 침몰한 곳이 이런 솔돌풍입니다. 여기에 지금도 아마 들어가면 그런 옛날에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안 안흥만 정도였습니다. 자, 1983년에 서산간척지 바로 그 태안 안흥만하고 연결되는 곳인데 물막이 공사가 어려웠습니다. 왜? 너무 물살이 셌기 때문에 이 민물과 바닷물을 연결하는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불가능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주영 씨가 딱 머리를 쓴 거죠. 일명 정주영 공법. 유조선 공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없는 땅 4,700만 평을 얻어냅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바다고, 그죠?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이제 민물이에요. 그죠? 민물인데 이걸 이제 막아야 이쪽에 있는 커다란 땅을 얻는 거죠. 원래는 이게 바다인데, 그런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갖다 붓고, 시멘트를 갖다 붓고, 요즘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썼냐. 이 폐유조선을 여기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쌓는 거죠.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엄청난 예산도 아끼고 또 새로운 땅을 얻게 되고 요것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뭘 키우냐면 소를 키우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정주영 씨의 성공 비결 중에 정말 중요한 거 바로 낙관적인 사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도전 정신.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경부고속도로도 불가능하다 그랬죠.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성공해내는데 자 한국 최초의 해외 공사를 수주해냅니다. 그래서 정경 씨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워봤자 뻔하다. 빨리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65년에 태국의 파타니 리라티아 어렵네요. 그런 고속도로 공사를 522만 달러에 완성해냅니다. 모든 사람이 태국이 어떻게 고속도로를 뚫느냐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냐 이 아스팔트죠. 이 아스팔트를 하려 그러면 아스콘을 이게 이제 녹이 가지고 그걸 그걸 깔아야 되는 건데 온도가 너무 높고 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그걸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불가능하다. 이거 그냥 따봤자 이거 아무런 소용없고 오히려 돈만 물려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주영 씨가 어떻게 했느냐. 잦은 비로 아스콘에 문제가 생겼는데 모래와 자갈을 불로 구웠어요. 불로 구워가지고 빠르게 굽죠. 그리고 빗물을 없애고 그리고 대형 선풍기를 사용해서 그걸 했다는 거죠. 참 이런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안 되는 게 없다. 낙관적인 사고. 그리고 도전 정신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역시 이제 포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현대 자동차. 지금은 뭐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이게 포니1이에요. 포니1. 이 포니라는 말은 P-O-N-Y 그죠? 포니라는 말은 이건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네? 예, 포니 그 말인데 당시 이 현대자동차 포니가 나올 때 다들 다들 비웃었어요. 근데 참 이게 밑바탕이 돼가지고 오늘날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은 몇 위에 들어가잖아요. 당시는 우리나라에 현대차는 없었고 기아 이게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기아가 현대로 넘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신진 자동차였어요. 신진. 이제 이 신진 자동차에서 만든 자동차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이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발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발 발음을 세게 하면 큰일 나요. 네, 시발 택시야. 다 같이 해볼까요? 시발 택시입니다. 이 시발 택시인데 왜 시발 택시라 이름 지었냐?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자동차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그 부품을 우리나라 부품이 없었으니까 그죠? 바로 일본으로부터 사옵니다. 그걸 이제 강판을 피고 때리고 이래 해서 하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둥둥둥둥 때리면서 그걸 때리면서 에이 시발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습죠? 네, 그렇습니다. 자, 조립 수준을 넘어서 미국과 일본의 방해 공작이었어요. 야, 어떻게 저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독자적인 자동차 건립을 하려고 그러느냐? 응?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주영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주영 씨가 자기가 바빠서 현대건설을 해야 되고 여러 번 바빠서 못하고 자기 동생 정생 씨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정생 씨가 형님 나 이거 못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너무 방해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 유명한 말입니다. 바로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응? 해보고 나서 해라. 여러분들 모든 일이라는 게 그래요. 리더십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해보세요 일단. 응? 할까 말까 하세요. 하세요. 응? 그래서 해보기는 했어 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강변에 땅값을 무려 3배나 줬어요. 일반 그런 사람보다 3배를 주고 자동차를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이거 지금 비슷하죠 이름이 코로나, 그죠? 응? 코로나 택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니, 뭐 오늘날 소나타 에쿠스 뭐 이렇게 발전하고 오늘날의 자동차 뭐 현대에서 만드는 것들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아닙니까? 자, 조선소 건립의 배짱. 이것도 참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동양의 조그만한 그런 그 나라에서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건설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 세계은행 주로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그 세계은행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보따리를 싸들고 가방 들었겠죠. 그 다음에 조그만한 그 태화강변의 그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간 게 뭐냐면 500원짜리 지폐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500원짜리 지폐 모르죠, 그죠? 당시 500원짜리 지폐는 바로 이순신 장군 거북선, 이순신 장군 앞면에 뒷면에 거북선 탁 나와 있는 대단했습니다. 그게 최고의 돈이었는데 그 종이돈을 딱 3장을 가지고 갔어요. 종이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딱 그랬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줬겠죠. 어떻게 동양에서 뭐 조그마한 뭐 이상하게 생긴 또 회사도 조그마한 그런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안 빌려. 니네들이 어떻게 뭐 조선소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정중 씨가 바로 그 손박도면 그리고 울산만의 그런 사진 그 다음에 500원짜리 종이돈 3장을 딱 내밀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말이죠. 500년 전 1592년 500년이 안 됐겠죠. 그죠? 500년 전에 우리가 만든 배다. 이 배가 일본의 수백 대의 배를 수백 척의 배를 물리쳤다. 이 배 하나가. 그게 이제 우리가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다 라는 걸 가지고 설득했죠. 여러분들 영화 명량이라는 거 봤죠, 그죠? 전하 아직 나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뭐 12척의 백이 남아 그 더하기 한 대가 바로 거북선이었어요. 13척입니다. 원래는 13척. 바로 그 거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죠. 자, 바덴바덴 서울코리아 바로 1988년 그죠? 88 올림픽을 열게 되는 그야말로 이것도 동양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여러분들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뒤늦게 올림픽 유치전에 참가했어요. 79년에 참가해서 정중 씨가 민간인 대표로 최초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안 된다 그랬어요. 당시 독일, 일본 뭐 경쟁자가 막강했죠. 막강했는데 우리나라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올림픽 위원들한테 뭐 온갖 뇌물들 다 줬어요. 뇌물도 주고 뭐 호텔 이런 걸 다 줬는데 정중 씨는 아침에 머리를 쓴 새벽 3시에 그죠? 새벽 3시에 바로 꽃가게 그 바덴바덴의 꽃가게를 간 거야. 꽃가게를 가서 꽃을 탁 샀어요. 꽃을 사가지고 올림픽 위원들 그 방 앞에다가 꽃을 탁 꽃다발 하나씩 딱 놔둔 거야. 놔두고 딱 서울이라는 표만 딱 해놓은 거야. 뭐 정중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 서울 딱 해놓은 거야.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딱 여는데 감동 먹은 거. 이제 참 정지훈 씨가 88 올림픽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그래서 바덴바덴 서울코리아라는 이 장면입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역사였던 거죠. 자,
또 정주영의 성공 비결, 또 자기 개발은 강력한 추진력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추락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주영 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자기 개발을 이루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작지만 그죠? 작지만 가장 많이 생산한 현대시멘트. 여러분들 지금 현대시멘트죠. 또 불굴의 고속도로. 이게 참 고속도로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 불필요하다. 그리고 고속도로 짓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걸 성공해내게 됩니다. 네? 만약에 뭐 역사에는 이파가 없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 아마 우리나라 경제는 뭐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강력한 추진력, 여러분들 성공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는 거. 뭐 이런 말 있죠. Be initiative. 바로 먼저 해라. 주도권을 가져라. 친구들한테도 전화 먼저 하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먼저 전화해가지고 비록 엄마 너 또 왜 전화했냐? 너 돈 달라고 그러지? 그래도 전화하세요. 여러분. 전화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정주행의 평가를 봅시다. 정주행의 평가. 여러분들 정주행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은 정주행 씨의 여러 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위대한 기업가죠. 정말 한국 경제를 거의 뭐 요즘은 삼성이라는 몇 년 전부터 했지만 뭐 어쨌든 삼성보다 저는 현대를 더 칩니다. 현대는 그야말로 제조업, 사람의 땀을 흘리는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위대한 기업가였죠. 또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도 했어요. 이 사람은. 아산재단,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듣죠. 울산대학교, 그리고 대북사업 이런 것들도 돈을 벌어서 그걸 나 혼자 입마에 포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자, 경제와 정치의 갈림길에서 정말 정주영 씨의 정경유착으로만 했냐? 또 대통령 출마는 왜 했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까 시간에 전반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정주영 씨의 권력욕 또 정경유착을 하기 위한 기본보다는 당시에 우리 시대 우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주영 씨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1980년대까지죠. 79년에 암살당해 죽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씨를 파트너로 생각했어요. 파트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도 돈이 필요했겠죠. 야, 돈 좀 필요하다. 이러면 돈을 갖다 줬을 거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반대 거부가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정경유착이라기보다 아까 고령교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즉 무엇을 하게 어딥니까? 뭐 소양강 댐을 지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뭐 반대고 뭐 이런 거죠. 이런 현대 건설을 만들면 그거에 대한. 그러나 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두환과 이 노태우가 지배했던 1980년은 말이죠. 80년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가져오라. 무조건. 처음에는 여러분들 88 올림픽 지나고 그 청문회 우리나라 최초로 청문회를 했는데 정주영 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10억, 20억 달라 그래서 갖다 줬대요. 나중에는 100억, 200억, 1000억 뭐 이렇게 갖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급보다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계속 당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안 되겠다. 나도 정치 좀 해봐야 되겠다. 시작한 게 자기 아들 바로 정몽준 씨라는 그 아들을 정치를 시작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992년에 대통령 선거에 국민당을 만들어서 이때 국민당에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코미디언 이주일이에요. 이주일 씨 잘 모르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는 아주 우리 전설의 그 코미디언입니다.
이 친구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암 걸려 죽어요. 응? 왜 그런지 아세요? 코미디언은 웃겨야 되는 거야. 코미디의 직업은 웃기는데 이 사람은 국회에 가가지고 웃길 수가 없어. 넥타이 매고 평상시에 넥타이도 한 번도 안 매는 사람이 의회에 가가지고 국회에 가가지고 아무 소리 못한 거야. 집에 들어와서 이불 탁 들으시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야 개새끼야 그랬을 거야 아마도. 응? 그래 뭐야 속이 타서 폐암 걸려 죽은 거야. 응?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길을 가야 돼. 자기 길을. 정종 씨도 그래서 와 내가 대통령 출마해서 내가 당했던 거 한번 갚아줘야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 대통령 됐던 김영삼 대통령이 완전 현대를 갉아물게려고 했던 거죠. 그 대가로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까 이야기했던 지난시 대북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위대한 기업가인가 아니면 정경유착의 원상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석은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선생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대우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인간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아마도 정경유착의 그런 어두운 온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잘된 거에 더 우리가 기본을 주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번 주로 제발 마치기를 바랍니다. 6주 때는 여러분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